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원 미시경제학 6주차 강의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로스만 스틸리스의 유명한 논문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MWG로 돌아와서 제가 이번 주에 촬영할 영상은 MWG의 이제 17장 Positive Theory of Religion Equilibrium. 그러니까 Positive Theory는 그때 강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레딕션을 할 때 우리가 주요 도구로 사용되는 Excess Demand Function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cess Demand Function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든 균형 분석에서 사용될 기본적인 툴이거든요. 그래서 Excess Demand Function의 정의랑 그 다음에 이 펑션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관해서 자, 일단 이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16장에서 봤던 Private Ownership Economy의 이 Private Ownership Economy에서 Religion Equilibrium의 정의요. 그래서 Private Ownership Economy의 기본적인 엘리멘트들은 여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컨슈머들의 characteristic,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consumption set, 그 다음에 각각의 컨슈머들의 preference, 그 다음에 컨슈머들의 각각의 기업에 관해서 이제 ownership을 가지고 있죠. 이 이코노미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ownership까지 이 세 가지를 묘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firm 입장에서 production side에서 이제 각각의 firm의 production set 묘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미에 존재하는 모든 인다운먼트를 다 묘사해 주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엘리멘트로 private ownership economy는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이코노미에서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MWG에서는 Religion Equilibrium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요. 다른 교과에서는 Comparative Market Equilibrium 또는 그냥 Market Equilibrium, 그 다음에 Price Taking Behavior의 Assumption을 강조한 Price Taking Equilibrium, 이 세 가지로 equivalently하게 이제 불려지고 있거든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어진 allocation과 price factor가 Religion Equilibrium이라는 거는 주어진 가격에서 자꾸 given P를 까먹네요. 제가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그래서 왜냐면 각각의 firm과 consumer들은 전부 다 주어진 가격을 이제 주어진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서 뒤에다가 given 균형 가격 P 스타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given P 스타. 자, 그래서 주어진 균형 가격에서 각각의 firm이 선택하는 production plan은 firm의 profit을 이제 극대화해야죠. 그리고 이 플랜은 feasible 해야 되니까 firm YJ의 production set의 원소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여러 번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의를 리마인드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P star dot YJ star는요. 이게 이제 firm J가 주어진 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 profit이죠. 자, 이게 P star dot YJ. 그래서 모든 YJ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프로덕션 플랜에 대해서 YJ 스타는 가장 높은 프로핏을 firm J한테 가져다 줘야 돼요.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디션은 utility maximization condition.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commodity set은, commodity bound는 소비자의 utility를 극대화해야 되죠. 근데 이때 소비자가 마주하고 있는 constraint는 budget constraint. 자, 그래서 이걸 써주면은 UI X star I는요. 소비자 I는 이 번들을 선택함으로써 utility가 극대화되니까 UI XI죠. 모든 XI에 대해서 XI는 budget set 안에 있죠. 그래서 BI superscript를 쓸까요? B super I P star. 자, 이 버짓,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소비자들의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영향을 주죠. 소비자들의 주어진 underlying preference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주어진 가격에서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버짓 컨스트레인트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바운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각각의 커머니티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커머니티가 거래되는 그 마켓에서 시장은 클리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리어링 조건은 또 역시 우리 여러 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good K에 대해서 모든 디맨드를 다 더해줘야죠. extra i를 1부터 총 i명의 소비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 경제에 있는 부전자원 오메가 K,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펌에 의해서 생산된 양 y sub kj를 이제 j는 1부터 캐피털 J까지 다 더해줘야죠. 자, 우리가 아마 이 정의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갖고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측면에서 여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건 뭐냐면은 이제 이 균형을 갖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주어진 경제에서 만약에 인다우먼트의 변화가 있으면은요, 아니면은 또 디맨드 샥이나 컨섬션 샥이 오면은 과연 균형 그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알로케이션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컴패리티브 스태틱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컴패리티브 스태틱을 할 때 우리가 주요 그 툴로 사용되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excess demand function이거든요. 근데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MWG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일단 간단한 그러니까 그 프로덕션이 없는 exchange economy에서 먼저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private ownership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거든요. 이 exchange economy의 장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덕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각각의 어떤 그런 컨셉들의 정의를 좀 이렇게 심플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excess demand function을 일단 그 심플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simple environment에서 다시 소개하기 위해서 이 exchange economy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exchange economy라는 거는 i명의 컨슈머들이 자신의 인다우먼트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생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첫 번째 컨디션을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컨디션으로 균형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XRI는요, 이제 버즈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여기서 또 기분 P 스타를 까먹었네요. 주어진 가격, 그 다음에 주어진 버즈 컨스트레인트에서 이제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죠. 자, 이제 아까 전과 표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수식으로는 이제 똑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버즈 컨스트레인트의 차이가 있죠. 생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버즈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 여기서 BIOP 스타는 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번들이죠. 그래서 일단 커머니티 그 컨섬션 셋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들 XI는 총 지출이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총 지출이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의 시장 가치를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P스타 더 오메가 I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은 따로 생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Y 텀을 무시하고 총 디맨드랑 총 인다우먼트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어진 인다우먼트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컨디션, 그러니까 이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균형 가격 P 스타가 결정이 되는데요.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근데 이제 여기선 지금 inequality로 주어져 있지만 만약에 commodity K가 desirable 할 경우, 그래서 P sub K가 0보다 클 경우에는요, 시장 균형 가격이 항상 0보다 클 경우에는 이거는 등호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예전에는 그 free disposal condition, no free disposal condition이라고 그랬죠. 함부로 이제 공짜로 폐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요. 공짜로 폐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공짜로 폐기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폐기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예전에 지불한 가격이 커스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commodity K가 desirable하다, 그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0보다 크다 또는 공짜로 디스포즈 할 수 없다.
no free disposal assumption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equivalent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 하에서는 이 부등식이 등식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market clearing condition이고, 우리가 이제 그 선호에 대해서 가정을 한 게 뭐냐면은 이 균형의 정의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의 선호는 이렇게 function UI로 그 우리가 represent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쓰이는 선호에 대한 가정은 선호가 rational하다, 그래서 complete하고 transitive하다, 그리고 continuous하다. 이 세 가지 가정만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선호가 strictly convex하다고 하면은 이 extra i가 uniquely하게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 잘 생각해 보면은 Fuzzy constraint에서 선호가 strictly convex 하면은 indifference curve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둥글게 그래가지고 결국 만나는 점이 딱 한 점으로 결정되는 그 말은 결국 주어진 피스타에서 UMP 문제를 푸는 이 optimal consumption bound는요 정확하게 uniquely하게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demand function이라고 부르죠. 그 UMP 문제를 푸는 그 consumption bound를요. 만약에 이제 그 선호가 strictly convex하지 않고 그냥 weakly convex 할 경우에는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indifference curve랑 버진 라인이 이 접하는 부분이 단순히 한 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오버랩 돼가지고요 여러 점에서 겹친다. 그럴 경우에는 주어진 가격에서 여러 가지의 그 optimal boundary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function이 아니고 이제 correspondenc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호가 convex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extra i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소비자의 demand function에서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demand function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주어진 가격 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소비자의 그 wealth를 집어넣죠. 근데 이 exchange economy에서는 소비자의 wealth가 endowment의 그 market value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메가 i를 그래서 바를 붙여줘야죠. 소비자 i가 갖고 있는 endowment에다가 이제 P를 이제 dot product 해준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엘리멘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exchange economy에서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초과 수요 함수죠. 그래서 정의가 되게 인투이티브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excess demand function을 정의할 수도 있고 각각의 그 재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소비자에 대해서 excess demand function은 그 소비자가 선택한 그 번들 셋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XI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총 L개의 커머니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X1I부터 X1I부터 총 XLI까지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에서 과연 얼만큼 소비할 건지 그 수요 함수에다가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endowment 그래서 W1I부터 오메가죠. 오메가 LI까지 자, 요거를 각각 컴포넌트끼리 이제 빼주면은 이 소비자가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endowment보다 더 많이 수요하는지 그 초과 수요를 우리가 이제 이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매저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각 재화에 대해서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각 소비자의 excess demand function을 i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i는 1부터 i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zi는 이거 벡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 i가 얼만큼 자신의 인다운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펑션인데 그거를 i에 관해서 다 더해준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z of p는요 z1부터 zl까지 역시 벡터죠. 그래서 각 재화에서 얼만큼의 초과 수요가 이 소비자들을 1번부터 i번째까지 소비자들로부터 구성된 이 마켓에서 얼마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지
자, 그걸 보여주는 펑션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excess demand 펑션을 정의할 때 이 펑션의 argument는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메가 i는 이 소비자 i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exogenously given 딱 어떤 exogenously given parameter죠. 그러니까 이건 상수예요. 이건 어떤 constant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demand function은 오메가 i를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하면요. 좀 약간 첨자가 제가 조금 헷갈리게 쓴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소비자에 관해서는 모든 그 인덱스를 소비자의 인덱스는 전부 다 이렇게 슈퍼스크립트로 쓰는 버릇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i를 전부 다 그 컨스턴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excess demand function은 P에 관한 함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엑서사이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비자의 그 preference가 다음과 같이 linear utility function으로 represent 된다. 이 말은 이제 이 소비자는 이 재화 두 개,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가 정확하게 그 perfect substitute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현재 initial endowment는 첫 번째 재화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 세 개. 이럴 경우에 excess demand function 유도하는 방법은요.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형일 때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MRS랑 상대 가격을 비교하죠. 그 디맨드 펑션을 유도할 때는요. 그래서 MRS는 지금 2고 소비자의 MRS는 2로 정확하게 fix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1을 P2를 생각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 가격이 2보다 낮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비자는 전부 다 첫 번째 제어만 소비를 하죠. 그래서 X to A는 제로가 돼요. 소비자 A가 두 번째 제어에 대해서 소비하는 the amount of consumption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X1A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endowment 오메가 A에다가 P를 dot product 해주고 그럼 우리가 total wealth가 나오죠. 이거를 P1으로 나눠준 총 이만큼 모든 그 소득을 첫 번째 재화에다 소비하니까 결국 이만큼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좀 더 specify 해주면은 지금 이 소비자는 첫 번째 재화를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3개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2,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을 그냥 P라고 한번 정의해 볼까요? 그러면은 3P inverse가 되죠. 자, 그래서 P의 마이너스 1쓰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 가격이 충분히 커요. 그 말은 이제 첫 번째 재화가 너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재화 소비 안 하고 완벽하게 substitutable 하니까 두 번째 재화를 다 소비하죠. 이럴 경우에는 2P1, 3P2를 이제 P2로 나눠준 자, 이것만큼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2P 플러스 3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 가격이 정확하게 2랑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소비자의 그 indifference curve랑 버진 라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버랩 되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그 버진 라인에 있는 모든 범들이 전부 다 그 optimal choice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럴 경우에 셋이 돼요. 그래서 X1A, X2A는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consumption set. 그래서 P1, X1 잠시만요. P1, X1A 그 다음에 P2, X2A equals 2P1, 3P2 그래서 버진 라인 위에 있는
모든 x1a랑 x2a는 전부 다 우리가 optimal choice로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지금은 이렇게 set으로 써줬지만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x1a는 결국에 0부터 최대 어디까지 소비할 수 있냐면 2 플러스 3p 네거티브 1. 근데 지금 p1 p2가 정확히 2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p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죠. 결국에 x1이 최대로 갈 수 있는 값은 2에다가 이만큼 더해준 거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2a는요. x2a는 정확하게 어떻게 쓸 수 있죠? x1a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은 x2a는 지금 x2a는 2p 플러스 3니까요. 이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남은 거 2p1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x2a는 지금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2p1 3p2 갖고 있는 총 웰스에다가 p1 x1 a를 빼준 거에다가 p2 나눠준 거예요. 조금만 더 정리해 주면은 각각의 엘리멘트를 p2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처음 엘리멘트는 2 p1 over p2 두 번째 거 3 그 다음에 마지막 거 p1 over p2 x1a가 나오니까요. 결국 지금 p1 over p2는 2가 되죠. 지금 이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1a 뭐 이렇게까지도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x1a에서 x1a를 여기 인터벌 중에 한 점 선택하면은 x2a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되는. 자, 저는 뭐 두 가지 다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demand function이고 excess demand function은 이제 정의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 만약에 p1 p2가 낮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소비자 A의 첫 번째 집에 대한 excess demand function은 자 여기에서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endowment 2를 빼줘야겠죠. 2,3 맞죠? 오케이. 그래서 C1A의 P는 3P to the power negative 1. 오케이. 그 다음에 X to A는 제로니까 Z to A의 P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에서는 2가 P1 P2보다 작을 때 이럴 경우에 Z1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2A는 아까 여기서 이제 3을 빼줘야죠. 그래서 결국 2P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P1 P2가 2랑 같다. 그러면은 X1A, Z1A는 여기 한 점을 선택한 거에다가 2 빼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2를 빼주면 우리가 Z1A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수 있고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3분의 2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사이에 이제 어떤 한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Z2A는 여기서 이제 3을 빼준 거니까 3을 빼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수식으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약간 좀 복잡하죠. 이렇게 케이스로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regardless 우리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excess demand 펑션을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학부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추가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냥 되게 개념이 명쾌하게 다가오니까요. 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excess demand function의 부호가 ZIOP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지금 모든 재화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그 인다우먼트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 그래서 excess demand가 발생하는 거 알 수 있고 0보다 작다. 0보다 작을 경우에는 excess supply가 발생하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근데 이 펑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펑션을 갖고서 균형 가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은 사실인데요. 왜냐면은 균형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정확히 수요랑 공급이 정확히 밸런스드 오프된 점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펑션을 갖고서 균형 엘로케이션은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균형 가격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proposition 4.1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소비들의 선호가 strictly convex하다. 이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정 하에서만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excess demand function은 demand function에다가 오메가 i를 빼준 건데 이게 function이 아니고 correspond였으면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function이 아닌 거죠. 그 말은 주어진 가격에서 zi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딱 한 값이 아니고 여러 값이 되는 그런 multi-valued function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소비자의 선호가 strictly convex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locally non-satiated이 들어가 있는데 이 satiation 가정은 필요한 이유가 이래야지만 우리가 그 소비자들의 그 optimal demand가 버진 라인 위에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satiation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버짓셋 안쪽에서 optimal choice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 하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excess demand functio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 이게 정확하게 if and only if로 성립하거든요. 그 말은 P 스타가 Malaysian equilibrium price다. 그러면은 excess demand function은 0보다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에서 excess demand function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은 그 P 스타는 균형 가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좀 되게 그 난해하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증명은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일단 if and only if니까 우리가 두 방향 전부 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두 방향 다 이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Malaysian equilibrium이면은 excess demand function이 0보다 작다. 이거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은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P 스타가 equilibrium price라는 거는 각각의 재화 그 각각의 element가 각각의 component가 그 재화 K가 거래되는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균형의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정확하게 수요랑 공급을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만약에 P 스타가 0보다 크면은요 정확하게 수요랑 공급 맞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가격이 제로다 어떤 굿이 desirable 하지 않거나 그냥 뉴트럴 굿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excess demand는 발생할 수 있죠. supply는 잠시만요. excess supply만 발생할 수 있죠. excess demand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ZK는 이거의 부호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PK 스타가 0보다 크면은요 등호로 만족해야 되고
만약에 pk 스타가 0보다 0이나 정확히 같다. 그러면은 0보다 작을 수 있죠. 어쨌든 zk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모든 k에 관해서 다 0보다 작은 거, 이 demand, excess demand 펑션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pk 스타가 균형 가격이라면요. 그럼 그걸 전부 다 모아놓은 벡터인 aggregate excess demand 펑션은 당연히 0보다 이 0의 값을 갖는 벡터보다 같거나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은 너무나 간단하고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어떠한 P스타에서 excess demand 펑션이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격에서 각 소비자의 demand 펑션의 정보를 이용해서 allocation을 먼저 찾아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스타를 다 까먹었네요. P스타. 자, 만약에 어떠한 가격에서 excess demand 펑션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각각의 소비자들의 그 allocation을 찾아줘요. demand 펑션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럼 소비자 i는 첫 번째 재화를 주어진 가격에서 이만큼 소비, 그 다음에 L번째 재화, 마지막으로 이만큼 소비. 그러면은 이거는 demand 펑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allocation은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해주는, 즉 균형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market equilibrium condition, clearing condition도 역시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은 excess demand 펑션이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요. 이 P스타에서요. 그 말은 주어진 allocation, 이렇게 각 소비자들에 대해서 각 소비자들의 demand 펑션으로부터 유도된 allocation, 그 다음에 주어진 시장 가격 P스타. 이 P스타에서 excess demand 펑션, excess demand가 0보다 작아요. 결국에는 excess supply만 만약에 어떤 게 초과되면은 excess supply만 존재하지 excess demand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equilibrium condition 다 만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Walrasian equilibrium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찾기 위해서는 요 펑션만 보면 되고, 이 펑션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게 이 첫 번째 프로포지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할 거는, 그러니까 아까 4.1에서는 우리가 균형 가격을 찾는 방법은 excess demand 펑션을 먼저 유도한 다음에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은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프로포지션에서는 excess demand 펑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전과 그 조건이 똑같아요. 선호가 strictly convex하고, 그래서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 잘 정의할 수 있고, local non-satiation 과정에 만족해가지고 각 소비자들은 주어진 그 버진 라인 위에서 그 초이스를 결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가정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재화에 대해서 그 인다우먼트는 0보다 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은 excess demand 펑션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첫 번째, 일단 연속성을 가져요. 자, P에 관한 함수인데, 이게 이제 P에 관해서 연속하다는 거는 가격이 살짝 변화할 때 우리가 이제 excess demand가 막 그렇게 점프하거나 이런 거 없이 역시 스무스하게 변화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격에 관해서 homogeneous of degree zero예요. 그래서 가격이 모든 재화의 가격이 알파배만큼 증가해도 excess demand 펑션은 변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z of alpha p는 정확히 z of p만큼 같다는 거, 모든 알파에 관해서 0보다 큰.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은 일단 continuity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수학에서 Burgess maximum theore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잠시만요.
음, 어, 여기 지금 위키피디아에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는데요. 맥시멈 theorem이 이런 topological space 생각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 펑션 f가 우리가 극대화할 펑션이에요. 선택할 거는 x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 theta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오리진 맥시멈 theorem은 우리가 펑션 f of x theta를 x에 관해서 극대화해줘요. 그러면은 이 극대화해주는 점을 x star of theta라고 하고요. 이 점이 일단 언제 존재하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의 집합 capital X가 이게 compact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펑션 f가 x에 관해서 continuous 하면요. continuous x에 대해서 continuous 하면은 이 x가 존재해요. 게다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타에 관해서 continuous예요. 근데 이 continuous한 거를 만족시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f is continuous. 그리고 set max minus continuous. 이게 뭔가 있는데. lower semi continuous. 이거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non-empty compact value.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강의 영상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그냥 x에 관해서만 컨티뉴어스 하는 게 아니고 세타에 관해서도 컨티뉴어스 하면은 이걸 극대화해주는 x다가 세라에 관해서도 컨티뉴어스 하다고 얘기하는 게 버지의 맥시멈 theorem인가? 좀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이 버지의 맥시멈 theorem에 의하면은 이 극대화해주는 솔루션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세라에 관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Wallachian demand function은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P에 관해서 continuous 하다는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UMP는 이제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범들을 선택하는데요. 근데 범들은 그 budget set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budget set compact해요. 그 다음에 이 function u는 x에 관해서 역시 continuous해요. 그러면은 이걸 극대화해주는 xi는요. p에다가 p dot omega i. 이거 p에 관해서 continuous하다는 거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떤 수학적 이거 Burgess Maxwell Theorem이 맞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정확한 조건이 뭔지 살짝 헷갈리네요.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쨌든 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demand function의 가격에 대해서 continuous 하다는 거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xi가 continuous 하니까 거기에서 상수만큼 뺀 excess demand function 역시 p에 관해서 continuous 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homogeneous of degree zero라는 거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격을 모든 재화의 가격을 알파만큼 곱해주면은요 이렇게 스케일링 업 해줄 경우에는 버짓셋에 정확히 변화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exchange economy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각각의 소비자의 버짓셋은 P.XI는
p 닷 오메가 i니까요. 만약에 알파벳만큼 가격을 다 올려줄 경우에 알파 결국 cancel out 돼가지고 예전 그 버짓셋과 정확하게 동일한 거 알 수 있죠. 즉 버짓셋 자체가 가격에 대해서 이 homogeneous of degrees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모든 가격이 알파만큼 변하게 되면은 결국 그 목적 함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이 utility function에는요. 단순히 버짓셋에서만 변화가 생기는데 이 버짓셋이 p에 관해서 동차 함수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p에 관해서 이제 영차 함수니까요. 영차 동차 함수인가? 뭐 아무튼 homogeneous of degree zero니까요. 그거의 솔루션 역시 p에 대해서 우리가 homogeneous of degree zero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요게 homogeneous of degree zero니까 거기서 constant만큼 뺀 거 excess demand function도 역시 homogeneous of degree zero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성질이 이제 continuity 요거 약간 좀 헷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성질 왈라스 로우가 있어요. 왈라스 로우가 의미하는 거는 excess demand function과 가격 팩터를 우리가 dot product 해주면은요. 이게 dot product 해주면 각 두 개의 벡터의 dot product는 어떤 그 스케일러로 나오죠. 이 스케일러 값은 0이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가 모든 가격이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0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왜 이전 그 프로포지션 4.1에서 균형 가격을 찾는 방법은 excess demand function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원래 다 만약에 k가 0보다 크면은 균형 가격에서 그 재화의 그 excess demand function 무조건 0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pk가 0이다. 그러면은 이제 균형 가격에서 excess demand function은 0일 수도 있고 또는 작을 수도 있거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p가 0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p가 0보다 크니까 균형 가격에서 COP는 전부 다 그 0이 돼 버리니까요. 이 왈라스 로우가 정확하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이 등식이 균형 가격에만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0보다 큰 모든 가격 P에 관해서 만족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선호에 관한 두 번째 과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optimal choice는 정확하게 버진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금방 유도가 돼요. 버진 라인에 있다는 거는 버진 라인에 있다는 건 우리가 dot product를 이용해서 써주면은 p dot xi는요 p dot omega i죠. 그러면은 우리가 p dot xi 마이너스 omega i는 정확히 0이 된다는 거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dot product의 정의를 이용해서 summation notation을 우리가 다시 써주면은 dot product는 이제 컴파운드끼리 전부 다 곱해준 걸 다 더해준 거니까 지금 이거는 그 커머니티에 대해서 전부 다 각각의 커머니티에 대해서 다 곱해준 다음에 이 커머니티 K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소비자 I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되죠. 왜냐면 각각의 소비자의 선호는 전부 다 locally unsatiated니까 각각의 소비자의 optimal choice는 전부 다 이렇게 버진 라인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등식이 모든 소비자 I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소비자 I에 대해서 전부 다 제로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 똑같은 등식을 I에 관해서 이제 다 더해주면은 0을 전부 다 더해준 거니까 역시 값은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더블 서메이션이 있어요. 이 더블 썸의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면은요. 원래는 I에 대해서 먼저 해주고, K에 관해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첫 번째 이 P sub K는 I에 관해서 이제 independent 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죠. P sub K. 그 다음에 우리가 summation을 그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빼주고 서메이션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자, 이제 요거를 잘 보면은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재와 K에 관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전부 다 더해준 거. 재와 K에 대한 토럴 디맨드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를 다 더해준 거. 이거는 오메가 K가 되겠죠. 그래서 서메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각각 디스트리뷰트 해주면은요, 나오는 거는 aggregate demand에다가 그 오메가 i를 오메가 k를 빼준 거, 즉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z sub k죠. k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k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랑 pk 간의 곱셈에다가 그걸 k에서 다 더한 거, 이게 결국 p.z of p죠. 자, 그래서 요게 0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 자, 이 왈라슬로우가 의미하는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두 개 있을 때, 시장이 두 개가 있을 때, 원래는 이제 그 균형 가격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화가 어떤 가격에서 클리어링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가 어떤 가격에서 클리어 되는지, 수요랑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걸 다 따져줘야 되는데, 왈라슬로우가 의미하는 거는 재화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P1, Z1 플러스 P2, Z2는 항상 모든 P에 관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Z1을 0으로 만들어주는 P1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왈라슬로우에 의해서 이 두 번째 term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첫 번째 마켓이 클리어 되는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excess demand, 두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는 무조건 역시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켓을 클리어해주는 이 P1, P2의 조합을 찾으면은 두 번째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재화가 3개 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왈라슬로우가 의미하는 거는 P1Z1 플러스 P2Z2 P3Z3 전부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시장을 클리어해주는 이 세 가지 균형 가격의 조합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다 만약에 0이다. 그럼 왈라슬로우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 G3 역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클리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해주면은, 만약에 L개의 총 L개의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L-1개의 마켓만 클리어 해주게 되면은 마지막 시장의 그 수요랑 공급은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 degree of freedom 이런 단어 쓰고, degree of freedom 보통 자유도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inear algebra에서는 이거를 보통 dimen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dimension. 그래서 dimension이 이 왈라슬로우에 의해서 만약에 커머니티가 정확하게 L개가 있다. 그럼 우리가 각각의 그 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있을 테니까요. 가격의 디멘전을 생각해 보면은 L인데 그 디멘전이 우리가 균형 가격은요, L이 아니고 L-1이라는 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형 가격을 찾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변수의 그 총 개수는 L-1개라는 거. 자유도의 그 측면에서 자유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linear algebra에서 dimension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설명하면은
이렇게 또 역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되게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로 증명을 했고, 세 번째, boundary below 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우리가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C sub K는요, X sub K, total demand에서 오메가 이만큼 빼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수요라는 측면에서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0이거나 아무튼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숫자니까 결국 이거는 아래로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퍼네요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바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제와 k에 관해서 excess demand 펑션은 최소 마이너스 오메가 k바만큼 보다는 커야 된다는 점. 그런데 위로는 unbounded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그 가격의 어떤 시퀀스를 생각해 보면요, 이 시퀀스가 어떤 모든 가격이 다 0은 아닌데 k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0이에요. 그럴 경우에 k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 function은 n이 infinite로 가면은 이 가격 p로 수렴하는데요. 이 그 p에서 k번째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0이다. 결국 p sub n의 k번째 엘리먼트가 0을 향해서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은 k번째 재화의 excess demand function은 infinite로 간다는 거. 이걸 증명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인투이티브하니까 만약에 제 k번째 가격이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excess demand function이 infinite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인다우먼트가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가 infinite로 간다는 거. 이거는 증명은 조금 delicate 하지만 워낙 인투이티브하기 때문에 제가 증명 없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excess demand function의 네 가지 성질, 자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나와 있는 건 이제 example인데, 우리가 이제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서 Walrasian equilibrium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미 벌써 이 2바이트 exchange economy의 example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 다시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소비자가 두 개의 재화를 거래하는 exchange economy를 묘사하고 있는데, 소비자 A의 utility function은 이렇게 컵 더글라스로 x1 A 승이 아니고 소비자 A의 utility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A는 4,2 첫 번째 재화를 4개, 두 번째 재화를 2개 이렇게 인다운먼트 갖고 있고,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linear demand function, 그 linear utility function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U super B는 2x1B 그 다음에 x2요. 그리고 오메가 B는 이 소비자는 첫 번째 재화 2개, 두 번째 재화 3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excess demand function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거를 균형 가격을 한번 찾아주면은요. 이거 한번 찾아주면은 일단 소비자 A의 우리가 소비자 B의 excess demand function을 아까 구해줬으니까 소비자 A의 excess demand 한번 생각해 주면은 x1A는요. 컵 더글라스가 지금 각각의 그 재화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equal weight을 둘 경우에는 x1A는요. 주어진 인컴이 4P1 플러스 2P2죠. 소비자 A는 지금 4개,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의 market value 이거를 P1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둘 다 equally 좋아하니까 결국 인컴의 절반을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하게 될 텐데 결국 이게 총 지출이고 그걸 P1으로 나눠주면은 소비자 A가 첫 번째 재화를 몇 개 소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X2A는 역시 2분의 1
총 갖고 있는 인컴에다가 이제 P2로 나눠준 거. 그럼 각각을 상대 가격 P의 함수로 우리가 써주면은요. 각 P1으로 나눠주면 for 2P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x a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만 더 simplify 해줄까요? 그래서 결국 2 플러스 p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x2a 같은 경우는 4p의 플러스 2 결국 2p 플러스 1. 자, 그래서 excess demand는요 z1a는 자, 여기다가 4만큼 빼준 p inverse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2a는 z2a는요 z2a는 여기서 이 소비자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 빼준 2p-1이죠. 자, 우리가 각각의 소비자에 관해서 이제 excess demand function 유도해 줬으니까 이거는 컵 더글라스는 아까 전처럼 이제 P가 어떤 threshold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unified treatment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excess demand func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unified treatment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 소비자의 excess demand 구해줬으니까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 유도해 줄 수 있죠.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결국에 Z1은요. Z1은 첫 번째 제어에 대한 excess demand는 Z1a에다가 그 다음에 Z2a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Z1a는 P inverse minus 2. 자, 이제 Z2a가 문제죠.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균형 가격이 P1 over P2 이 균형 상대 가격이 2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그래서 이 소비자 B가 하나의 제야만을 소비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게 약간 좀 헌치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실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쉽게 베리파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균형 가격이 2보다 큰 거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Z2A는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걸로 갔지. 그러니까 Z1B죠. Z1B는 어떻게 하냐면 3P 마이너스 3P에다가 마이너스 S. Z1은 Z2A가 아니고 Z1B를 더해준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 B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갖고 있는 소비자 B의 첫 번째 제어에 대한 excess demand는 3P-S. 자, 그러면은 이게 4P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균형 가격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P1이 0보다 크다. 지금 우리가 이 3P-1승을 쓰면서 우리가 가정한 건 뭐냐면은 P가 그쵸, P가 2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0으로 놓고서 P는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결국 P1, P2 다 0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은 균형에서는 0이랑 정확히 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P에 관해서 풀어주면 정확히 뭐가 나면 P는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P가 2가 나와야지만 P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돼서 등식이 정확히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금방 이렇게 그 contradiction이 발생하죠. P가 2보다 확실히 작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야지만 excess demand function 요 값을 가지니까요. 결국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때는 P가 2보다 확실히 작을 때에는 균형 가격이 없어요. 즉, 첫 번째 재화 시장을 클리어해주는 그 균형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P가 2보다 클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 이제 Z1B는 Z1B 여기 있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요. 그럼 이제 excess demand 펑션이 aggregate excess demand가 p-1승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p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 4분의 1이죠. 역시 그 우리가 contradiction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언제냐? p가 2보다 클 경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제발 시장을 클리어해주는 유일한 유일한 가격은 4분의 1이에요. contradiction이 생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 돼요. p가 2보다 커서도 안 돼요. 그럼 유일한 candidate은 p가 정확히 2인 경우죠. p가 정확히 2인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 A의 excess demand는요.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첫 번째 대한 excess demand는 아까 0과 뭐가 사이였지? 마이너스 2랑 그 2분의 3 이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나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Z1B라고 할게요. 자,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Z1B는 뭐냐면은 자, 정확하게 3분의 1이라는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요. 3분의 2인지 2분의 3인지 되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일단 Z1B를 더해준 게 0이랑 같아야 되니까 Z1B는 지금 요 상대 가격에서 첫 번째 재화 시장을 클리어해주는 유일한 Z1B는 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알겠지만 Z1B는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 2분의 3 2분의 3임 사이에 이 아무 숫자나 상관없으니까 2분의 3 역시 포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에서는 첫 번째 재화 시장 클리어할 수 있고, 그러면 월라스 로에 의해서 두 번째 시장도 자연스럽게 클리어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균형은 결국 균형 가격은 2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allocation 찾아야 되는데 균형 가격이 2로 나왔으니까 지금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재화를 여기다 2 대입해 주면 되죠. 총 5 halves. 그 다음에 X2A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재화는 총 5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소비자 B가 이제 소비하는, 자, 그 allocation이 균형인 걸 알 수 있어요. 뭐 마지막 정답 안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숫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example 받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하다시피 MWG에 어떻게 expose가 되어 있냐면은 excess demand function을 일단 exchange economy에서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exchange economy에서 어떠한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 excess demand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지랑, 그 다음에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서 균형 가격을 어떻게 characterize 해줄 수 있는지, 0보다 같거나 작은 점에서 균형이 된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이 되는데 똑같은 성질이 이 production에 있는 아까 얘기한 private ownership economy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정의했던 이 excess demand function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모형, production에 있는 이 general economy with production에 이제 우리가 그 extension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extension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건 이제 생산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을 포함한 excess demand function, production inclusive excess demand function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 재와 K에 대해서 모든 디맨드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오메가 K만큼 빼준 거였는데 추가적으로 이만큼 생산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excess demand라는 거는 총 수요에다가 총 공급을 빼준 건데 이제 총 공급에다가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 YKJ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J와 기업 J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그 프로덕션 플랜이죠. 그래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K번째 재화를 이만큼 생산해내는 거, 주어진 가격에서 이만큼 생산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간다는 점, 그 프로덕션이 들어간 그 이코노미에서는요. 한 가지 또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의 웰스가 좀 달라지죠. 웰스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다먼트에다가, 그래서 P 덧 오메가 I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소비자가 firm J를 향해서 theta JI만큼의 ownership을 갖고 있으니까 이 firm이 발생하는 profit P 덧 YJ star 요게 이제 주어진 가격 P에서 firm J가 발생할 수 있는 maximum profit이죠. 이 profit의 theta JI만큼은 이제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J는 1부터 캐피탈 J까지. 자, 요만큼 다 더해준 게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인다우먼트로부터 나오는 마켓 밸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총 웰스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XK 디맨드 펑션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디맨드 펑션에서 두 번째 엘리멘트인 이 웰스가 이전과 다른 표현을 갖는다는 거, 단순히 오메가 i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본소득 들어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총 공급에서 이제 공급을 빼줘야 된다는 거, 공급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excess demand function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이라고 또 정의해줄 수 있죠. 그럼 아까 영화 똑같이 만약에 P스타가 전부 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은, 그래서 모든 재화가 desirable하다 이러면은 P스타가 Malaysian Equivalent Price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ZOP가 정확히 0이랑 같을 때, 역시 반대 방향도 만족한다는 점. ZOP가 0이다 그러면은 이 P스타,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P스타는 균형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균형 가격을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 우리가 characterization 해줄 수 있다는 점. 이 production이 들어가도 여전히 이 excess demand function이 갖고 있는 특징, 이거 다 만족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조금 unintuitive한 게 있나? 제 생각에는 마지막 성질, 만약에 P sub K가 제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Y sub, 그러니까 각각의 firm에 대해서 이 firm은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생산해줘봤자 그 이윤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0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잠깐만요. 이걸 만약에 인풋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K번째 재화가 0인데 이걸 만약에 인풋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YKJ는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가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쵸? 그거랑 상관이 없죠. 결국 Z sub K는 아까 본 것처럼 X sub K 다 더해준 거, 그 다음에 오메가 K에다가 Y sub KJ 다 더해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인풋인 경우에도, 아웃풋일 경우에는 수익에 도움이 그 프로핏에 도움이 안 되니까 생산 안 하고요. 인풋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짜니까 만약에 이게 프로덕티브하다, 어떠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가겠죠. 결국에는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 사인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피니트로 간다는 거. 총 기업도 무진장 많이 원하고 소비자도 무진장 많이 원하니까 결국 excess demand는 인피니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모든 성질이 되게 아마 쉽게 증명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성질 homogeneous of degree zero도 우리가 이 그 profit이 이제 profit이 잠시만요. 이 profit이 이제 homogeneous of degree 1이라는 거 보일 수 있거든요. 알파벳 하면은 정확하게 요거 제가 잠깐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첫 번째 성질 만약 production에 들어가도 excess demand function이 0 homogeneous of degree zero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 만한데 어쨌든 이런 성질 다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거 한번 exercise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비디오, 아이고, 맨날 영상 찍고 나면 항상 생각보다 좀 긴데,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general equilibrium을 분석할 수 있는 주요한 툴인 excess demand function의 정의랑 특징들 알아봤어요.